오늘은 한국 100대 명산 기획여행 네 번째 산, 강원도 오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비로봉, 월정사, 소금강까지 숲과 계곡, 사찰과 능선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산행 풀코스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걸어볼 오대산은 강원도 강릉, 평창, 홍천 세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큰 산입니다. 지금은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백두대간이 산 전체를 가로지르며 지나가죠. 오대산은 크게 두 얼굴로 나뉩니다. 한쪽은 월정 사상원 사비로봉이 있는 서쪽, 다른 한쪽은 소금강 구룡폭포가 있는 동쪽. 서쪽은 깊은 숲과 사찰, 능선을 중심으로 한 산행 느낌이라면 동쪽은 계곡과 바위, 폭포를 감상하는 산수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대산의 최고봉은 비로봉, 1563m. 주변을 상황봉, 호령봉, 두로봉, 동대산 같은 봉우리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이 산 이름처럼 다섯 봉우리가 연꽃잎처럼 둘러앉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지형도 한 가지 느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비로봉으로 이어지는 길은 부드러운 흙길 능선과 침엽수 숲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숲 능선 타입이고, 월정사와 상원사 사이엔 조용한 계곡길이, 소금강 쪽으로 가면 폭포와 기암괴석이 이어지는 바위 계곡이 펼쳐집니다. 이 오대산을 대표하는 장소를 몇 곳만 꼽아보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전나무 숲길이 아름다운 월정사, 비로봉으로 오르는 관문이 되는 상원사, 맑은 날이면 설악산, 태백산 방향까지 시야가 열리는 비로봉 정상, 그리고 바위와 물이 어우러진 소금강, 구룡폭포. 여기에 하나 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보관하던 오대산 사고지까지. 풍경과 역사, 둘 다 탄탄한 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대산은 뭐가 그렇게 좋길래 100대 명산에 들어갔을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색, 두 번째는 지형, 세 번째는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먼저 색입니다. 오대산은 설악산처럼 날카롭게 튀어나온 암릉 대신 깊은 숲의 녹색과 부드러운 단풍색이 중심인 산이에요. 봄에는 아직 공기는 차갑지만 능선마다 연두빛 잎이 올라오고 분홍빛 철쭉과 작은 야생화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여름이 되면 숲은 진한 초록으로 바뀌고 회색 바위와 계곡의 청록색 물빛이 겹겹이 쌓여 말 그대로 초록 3단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가을에는 비로봉과 상황봉 능선, 소금강 계곡이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덮이면서 정말 한 장의 동양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답게 비로봉 주변 상고대, 깊은 설경, 사찰 지붕 위에 소복하게 내려앉은 눈이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지형입니다. 오대산은 구조가 참 잘 짜여 있어요. 걷기 좋은 능선, 깊은 계곡, 기암이 있는 계곡, 이 세 가지를 한 산에서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상원사에서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너무 급하지 않은 숲길 능선입니다. 길이는 길지만 꾸준히 걸으면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스타일이죠. 반대로 동쪽 소금강은 작은 설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기암절벽과 폭포, 소담과 이어지는 계곡형 지형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능선 산행, 다른 쪽은 계곡 트레킹으로 취향에 따라 골라갈 수 있고 1박 2일이면 두 얼굴을 모두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오대산은 풍경만 유명한 산이 아닙니다. 한국 불교와 역사, 문화의 중심에 있던 산이기도 하죠. 월정사와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찰이고 수많은 문화재와 전설,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엔 오대산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바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보관되던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가 다시 돌아와 이 지역의 상징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대산을 걷는다는 건 그냥 숲속을 산책하는 걸 넘어 한국사 한 페이지를 발로 따라 걷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제 언제 가면 좋을까? 가 궁금하시죠? 강원도 산답게 계절 느낌이 아주 뚜렷합니다. 월별로 간단히 나눠볼게요.
1, 2월 한겨울에는 비로봉 설경과 상고대를 보러 오는 산꾼들이 많이 찾습니다. 산 위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고 폭설과 결빙이 잦기 때문에 아이젠, 스패츠, 두꺼운 방풍 보온 옷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정상 산행은 솔직히 무리입니다. 3, 4월 초봄에는 낮에 눈이 녹으면서 진흙과 얼음이 섞인 길이 나오고 4월 중 하순부터는 연두빛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얀 잔설과 연녹색 새순이 같이 보이는 독특한 시기죠. 미세먼지 적고 맑은 날을 잘 골라가면 비로봉에서의 조망이 정말 좋습니다. 5, 6월은 봄 절정입니다. 숲과 능선이 완전히 초록으로 채워지고 고산 야생화 철쭉, 다양한 풀꽃이 길가를 채우죠. 기온도 10 내지 20도대로 비교적 쾌적해서 긴 능선 산행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7, 8월 여름에는 오대산 고도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덥고 바람도 시원한 편입니다. 그래도 장마, 소나기, 안개, 낙뢰 변수는 커지기 때문에 새벽에 출발해서 정오전에 내려오는 패턴을 추천드립니다. 소금강 계곡은 한여름에도 그늘이 깊어서 피서 산행지로 인기가 많아요. 9월 초가을엔 하늘이 높아지고 공기가 선선해지면서 상부 능선엔 서서히 가을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소금강 쪽에는 구름층이 인상적으로 걸릴 때가 많아서 사진 찍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핵심,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이 시기가 오대산 단풍 골든타임입니다. 보통 10월 중하순쯤에 상부 능선이 먼저 붉게 물들고 10월 하순에서 11월 초 사이에 월정사 전나무 숲과 계곡, 소금강 하부 쪽까지 차례로 단풍이 내려와 절정을 맞습니다. 특히 비로봉 능선의 단풍과 월정사 가을 숲길 조합은 오대산 가을 완전체라고 할 만큼 궁합이 좋아요. 11월 중순부터 12월쯤이면 상부 단풍은 거의 떨어지고 월정사 주변과 계곡의 늦가을 톤만 남습니다. 첫눈 첫얼음이 찾아오고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구간이기도 해서 이때부터는 일조 시간과 결빙을 반드시 고려해서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 꼭 기억해두면 좋은 날씨 팁. 오대산 같은 고산은 비온 뒤 맑음, 바람은 약하게, 이 조합일 때 시야, 하늘색, 구름층, 숲 색감이 동시에 좋아지는 사진 조망 최고의 날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코스를 걸어야 할지 정리해 볼까요? 대표 코스 3가지를 난이도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 코스.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상원사 산책 루트입니다. 출발은 월정사 주차장에서 시작합니다. 전나무 숲길을 천천히 걸어 들어가 월정사 경내를 보고 필요하다면 차량으로 상원사까지 이동해 상원사 주변 숲길을 가볍게 산책하는 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계곡길이고 고도 변화도 크지 않아서 2~3시간이면 충분히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어요. 다만 월정사, 상원사 전체를 걸으려면 거리가 길어지니 동행의 체력에 맞춰 구간을 나눠 쓰는 게 좋고 사찰 안에서는 조용히 촬영 삼각대 드론 관련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표준 코스. 상원사에서 비로봉까지 왕복하는 루트입니다. 상원사 주차장에서 출발해 상원사를 지나 등산로로 진입하고 숲길과 대피소를 지나 상왕봉 혹은 비로봉 능선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에는 비로봉 정상석에서 인증샷 한 장 남기고 같은 길로 하산하는 형태죠. 왕복 약 11, 12km, 5~6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로 알려져 있고 경사는 심하게 가파르지 않지만 거리가 길기 때문에 체력이 꽤 필요합니다. 상왕봉 갈림길에서 비로봉 방향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하고 국립공원에서 정한 되돌림 시간이 있는 날에는 그 시간 전에 정상에 도착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능선부 풍속이 강해 체감 온도가 확 떨어지니 보온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파노라마 코스. 소금강 계곡 뷰의 가벼운 능선을 조금 얹은 버전입니다. 소금강 탐방지원센터나 구룡폭포 입구에서 출발해 구룡폭포와 계곡 상류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기암과 소담 구간에서 충분히 쉬어가며 사진을 찍고 체력과 시간 여유가 된다면
상부 능선 갈림길 조금 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같은 길로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계곡 상류만 왕복하면 서너 시간, 능선을 살짝 맛보고 내려오면 4 내지 6시간 정도 걸립니다. 폭우 뒤나 장마철에는 계곡 수위 탐방로 통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고, 바위가 많은 구간이라 비나 얼음이 있는 날엔 미끄럼 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도 간단히 짚어볼게요. 대중교통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어디서 오든 진부, 오대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 버스로 환승한다. 서울 기준으로는 서울역, 청량리에서 KTX 유미나 열차를 타고 진부 오대산역에 내리거나 동서울터미널에서 진부행 시외버스를 타는 루트가 대표적입니다. 진부역이나 진부터미널에서 내려 하진부 정류장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오대산, 월정사, 소금강 방향 시내 농어촌 버스를 타면 됩니다. 자가용이라면 서울에서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진부 IC 또는 평창 IC에서 나와 오대산, 월정사, 소금강 방면으로 진입하면 되고, 강릉에서 출발하는 경우엔 강릉 도심에서 소금강 쪽 도로나 진부 방향으로 넘어와 월정사, 상원사 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월정사, 상원사, 소금강 입구에는 탐방지원센터와 함께 주차장이 잘 되어 있지만 단풍철 주말에는 주차도로 정체가 거의 기본 옵션이라 이른 아침 입산, 점심 전후 하산 뒤 카페나 식당에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출차하는 패턴이 정체를 피하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장비와 안전도 빼놓을 수 없죠. 봄, 가을에는 속건성 이너에 얇은 플리스나 맨투맨, 그리고 바람막이 하나를 더해 평지보다 한 겹 더 입는 느낌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통기성 좋은 반팔이나 얇은 긴팔, 그리고 가벼운 바람막이나 우비 하나. 소나기와 안개, 온도 변화에 대비한 최소한의 여유입니다. 겨울에는 보온 이너와 두툼한 중간층, 그 위에 방풍 하드쉘, 그리고 비니, 내고머, 2겹 장갑까지 풀 세팅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로봉 기준 한겨울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접지력 좋은 트레킹화, 스틱, 헤드랜턴, 그리고 충분한 물과 간식입니다. 라이트 코스 기준 물 1리터, 표준농 코스라면 1.5에서 2리터 정도의 전해질 음료, 견과, 초콜릿, 에너지바 정도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오대산 국립공원은 야간 산행이 금지되어 있고 산불 조심 기간 통제, 폭설호우 시 탐방로 폐쇄가 자주 이뤄집니다. 비로봉이나 소금강 상부 코스는 기상 악화 시 즉시 하산을 고려해야 해요. 출발 전 국립공원 공지와 최신 기상 예보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영상 찍으시는 분들을 위한 촬영 루틴을 짧게 정리해 볼게요. 오전에는 역광과 반영.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서는 부드러운 아침빛이 나무 사이로 들어오면서 전나무 줄기와 먼지, 안개가 빗줄기처럼 표현됩니다. 상원사, 비로봉 숲길에서는 나뭇잎과 눈꽃에 역광이 닿을 때 디테일이 가장 살아납니다. 인물 사진은 정면 역광보다는 빛이 옆에서 들어오는 반역광에서 피부톤이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소금강 계곡에서는 물 위 반영과 물줄기를 찍고 싶다면 삼각대에 저속 셔터, CPL 필터 조합을 쓰면 좋습니다. 정오부터 오후에는 파노라마. 비로봉, 상왕봉 능선 위에서는 주변 산군과 하늘, 구름 레이어를 광각으로 넓게 담아보세요. 소금강 상부에서는 기암과 계곡 전체 라인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도가 잘 어울립니다. 석양 무렵에는 순광 터널과 사찰 노을, 하산길 숲길에 순광이 들어오면 단풍과 눈길이 따뜻한 색으로 바뀌면서 인물 스냅 찍기 좋은 황금 시간이 됩니다. 월정사와 상원사 주변에서는 노을빛이 전각과 능선에 살짝 묻어날 때 원경 위주로 프레임을 잡으면 조용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는 HDR은 켜두고 노출은 살짝 낮춰서 하늘이 날아가지 않게 조정해주세요. 라이브 사진이나 연사 모드를 활용하면 물 튀기는 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람이 걷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건지기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대산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월 중 하순, 상원사에서 새벽 일찍 올라 비로봉 능선에서 가을 파노라마를 한번 담고 하산 후 월정사 전나무 숲길과 소금강 계곡을 하루 또는 1박 2일로 이어가면 오대산의 숲, 계곡, 사찰, 역사를 한 번에 담아내는 최고의 여행이 된다. 이 영상은 한국의 100대 명산 탐방 기획 여행으로 100대 명산 등산을 계획하시거나 등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주시면 다음 여행 일정에 필요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 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